자, 혹시 그래본 적 있어요? 집에서 식구들끼리 외출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좀 준비가 됐네.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야 빨리빨리 안 나오고 뭐해 빨리 와.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들으면 보통 어때요?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나가요. 빨리 갈게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달랐어. 외출할 때 부모님이 빨리빨리 안 나오고 뭐하니 이렇게 재촉하니까 답이 되겠어요. 저 지금 생각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근데 생각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한 다음에 한 얘기는 더 신기하고 이건 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세계 최고의 IT 기업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요새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지금이야 최고의 IT 기업가가 누구냐 하는 의견이 좀 엇갈릴 텐데요. 한때는 특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전반까지는 최고의 IT 기업가 하면 이 사람만 한 명에 딱 문득 서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세계 최고의 IT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만우절 즈음에 이 사람의 피살됐다는 거짓말이 돌았는데 그걸 막 언론사들이 받아가지고 기사로 잘못됐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피살설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막 한국에 오면 뭐 매번 기자회견 열리고 매번 대통령들 만나고 그래도 뭐 한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받죠. 그리고 뭐 학습하는 자세, 손해 뭐 이런 평가도 가끔 있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 사이에 빈소리도 자주 올랐죠. 일단 창업하고 나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막 찍어 둘렀다는 심지어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뒤에 무슨 뿡뿡이가 있다. 사실은 사업상이 이제 배치한 일. 심지어는 그 일들 뒤에 올라온 음모가 음모이 같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의원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오늘의 주제는요. 천재소년이 20대에 세계 최고의 기업을 창업하고 3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뒤에 그리고 최고의 자리를 떠날 줄 모르 소프트웨어의 황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자, 빌 게이츠가 오랜 기간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10년 넘게 세계 부자 랭킹 1위였으니 그럼 빌 게이츠 지금 재산은 얼마야? 무려 1,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었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 이어서 세계 4위의 부자죠. 우와, 세계 4등?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어렸을 때 항상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다 이런 말을 10년 동안 들었던 사람들한테 그를 맨날 1등이었는데 좀 늙었구나.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연식이 좀 되는 분들. 그래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 최고 부자 랭킹 상위권에 머무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27년 만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혼의 원인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러면 그 막대한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궁금증이 느껴지고 있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재산 분할액 40조 원으로 역대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게이츠는 근데 재밌는 게 이 재산들 중에 회사 지분 뭐 일반적인 땅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막 성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술품만 한 1,500억 원어치 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뭐했지 지금까지 오래왔기를 부자가 됐거든. 빌베어 1955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6살이죠.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어머니가 선생님이었던 북한한 병에서 살았어요. 근데 잠깐 왜 첫 부분에서 외출을 서두르라는 엄마한테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 엄마가 우리 다 준비했어. 빌 빨리 나와. 뭐하니 했을 때 엄마 저 지금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졌던 말이 엄마는 그냥 운동보잖아. 그리고 아빠가 좋은 습관을 들여주겠다고 도서관에 데려가셨는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막 밥 먹으면서도 막 책 읽고 오죽했으면 저녁 먹을 때는 책이 읽지 말아라. 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빌 게이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아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생각. 단순히 몇 가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 아무튼 책 많이 읽고 학교에서 공부도 아주 잘하고 특히 수학은 대박 잘하고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때쯤 컴퓨터에 더 빠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귀인을 만났어. 컴퓨터원이었던 두 사람이 같은 학교요. 역시 천재였던 뉴스위크대에서 최소한 IQ가 160 이상이라고 했던 컴퓨터과학 훗날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하는 코렐런이었어. 역시 친구가 중요했어. 얘들 둘이 뭐 같이 프로그래밍하고 뭐 회사 해킹해가지고 보안 시스템 테스트하는 알바하고 흥행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데이터를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따로따로 있던 남녀 학교가 합쳐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시간표 짜는 게 엄청 복잡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가 얘들한테 이걸 바뀌죠. 시간표 짜는 거. 그래서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밤새면서 프로그래밍 그래서 시간표를 짜는. 심지어 연인 친구 둘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전략까지 연구해.
선택도 나고 이런 생각이 드시자면 소비자원이 공개인수와 현재도 전투예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근데 사람한테는 운명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죠. 1975년 초였습니다. 비리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때 코렐런이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를 가지고 그려온 것. 그 잡지 페이지에 당시 혁명적이었던 개인용 컴퓨터 사진이 나왔어.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죠. 폴이 빌란트 강요가지고 그런 게 나왔어. 우리 이걸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자. 흥부잔 두 사람이 골프표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죠. 그리고 빌 게이츠는 한술 걷어서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흔히 베이직이라고 하는 베이직을 개발해줬네요. 그걸 전화해서 사야봤어요. 근데 개발하기 뭘 개발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2달 동안 막 밤새워서 쓴 듯이만 빌 게이츠가 개발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업가로 세웠던 면모를 보인 상당이었어요. 그리고 인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빌 게이츠는 심지어 학업도 멈췄죠. 심지어 하버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판매하고 이걸 판매하기 위한 회사까지 세웠으니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어. 근데요, 우리가 20살이었던 빌 게이츠가 뭘 받기에 무슨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크게 성공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뒤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은 예정된 있다고 느끼 싶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없던 시절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비웃었어요. 우리 역시 개인용 컴퓨터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업계 전체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초흥의 모험을 거부하면 나중에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하지만 크게 벌면 모험 중 일부만 내가 보자. 대단하죠. 근데 재미있는 게 빌 게이츠는 당시에 부모님이 자기를 되게 적극 지지해줬다고 했었죠. 근데 나중에 빌 게이츠 아빠는 다른 말을 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천금 같은 기회가 사라지고 말거든. 그러니까 아빠 저 지금 학업 그만두고 이거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크게 실망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빌 게이츠가 나중에 복학해서 꼭 졸업장은 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수십 년들을 눈친 수리한 빌 게이츠는 하버드에서 명예학위를 받을 때 연설에서 이렇게 Dad, I always told you I'd come back and get my degree. 다시 사업하던 시절의 얘기를 돌아와서요. 참, 이건 빌 게이츠 편이지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 할 순 없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이렇게 베이직이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고요. 골법 복제하지 마세요. 막 직접 나서가지고 또 뭐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단도 그러면서 차차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가 성장해 갔는데 1980년대 초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 당시 공룡 IBM이 막 커지고 있던 개인용 컴퓨터 PC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IBM의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 기제를 본 PC 시장이 급팽창할 때 그 바람에 올라 그런데 이때도 베이직 때처럼요. IBM이 급해가지고 막 업체들한테 기한을 막 땡겨가지고 막 제시하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걱정된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직 때보다 시간이 더 부족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급조해놓은 큐도스라는 걸 사들여가지고 납품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했죠. 사실 오류도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IBM이라는 큰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큰 기회를 잡는 게 우선이고 해결할 방법은 나중에 찾으면 돼. 그리고 IBM의 파트너가 될 때 또 다른 귀인이 힘을 쓰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큰 귀인이죠. 나서 첫째를 낳고 두 살을 그만둬서 빌 게이츠의 어머니 메리 게이츠는요. 병사활동 열심히 하면서 지역의 유력한 사교계 인사가 됩니다. 남편도 잘 나갔지만 잠깐 딴 얘기 같은데 4년 연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블랙스톤의 스티브 슈워츠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봉사단체, 후원단체 이런 게 단순히 봉사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달라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도 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일이 풀린다는 지금도 불편해요. 다시 빌 게이츠 얘기로 돌아와서 빌 게이츠 어머니가 있었던 봉사단체에 당시 IBM 회장이었던 존 오펠이 있었던 어머니가 이 회장 만나가지고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 풀렸다고 하죠. 실제로 그래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일이 IBM의 결제에 올라왔을 때 회장이 그랬던 거죠. 이제 빌 게이츠 이게 무슨 빌 게이츠한테 어머니 같은 귀인도 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빌 게이츠의 절친이 된 워렌 버핏을 만나라고 막 종용한 것도 어머니였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지금도 그렇지만요. 언제부터인가 기업가, 세계 최고의 부자 이런 걸로도 유명하지만 막대한 재산을 기부한 사람, 전세계를 상대로 자선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걸로 유명하죠. 이거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 없었으면 가능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의 파트너가 되고요. IBM PC가 출시 2년 만에 50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가 운영 체제의 토지를 연결했어요. 31살의 빌 게이츠가 불리언에어가도 윈도우가 90년대까지 휩쓸고 감세계 운영체계 시대가 난다는 장악하니까요.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많이 총나게 많이 먹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거리 흉내내서 이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점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을 한 아주 나비한 짓을 한 등주.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랑 갑을 세웠고요. 빌 게이츠가 그 정점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비난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선할 것, 기부할 것 이런 것 때문에 누그러 들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혼 이슈 이후에 제기되는 의혹들까지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기부나 자선활동 이렇게 많이 안 했으면 더 지탄을 받았을 텐데 빌 게이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 상견지명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더라고요. 왜냐? 빌 게이츠 어머니가 아들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을 키워주려고 하고 항상 강조한 게 있어. 그게 어떤 거냐? 이거 크리스마스 때 이 용돈 기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빌 게이츠 결혼식에 앞서서는 며느리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면서요. 너희 두 사람 인생에 대한 평가는 말이야. 결국에는 막대한 부에 따르는 특별한 책임을 은수하는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릴 거라.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요. 자신의 선복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바뀌는 걸 기뻐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이렇게 들어요. 당신 인생 최악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때였죠. 제 인생 최악의 날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시간이 더 흐르면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빌 게이츠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체가 밝힐까요? 사실 100세 시대라는 걸 감안하면요. 빌 게이츠는 벌써 인생의 하프타임 이전에 수많은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불과 66밖에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빌 게이츠 이혼의 배역을 여러 가지 추측, 평가, 비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이 침묵을 깨고 다시 대중 앞에 서면 어떤 말을 할 어떤 일을 할까?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 충격에서 냉정한 어떻게 보면 컴퓨터처럼 자기를 분리하고 최적화해서요.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목표에 도전해왔듯이요.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궁금해져요. 과연 그건 뭐가 될까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물러날 때 빌 게이츠가 밝혔던 부결서를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물 같다고 평가하는 것을 나는 좋아. 주로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최고의 성과 중 많은 것은 그 과정에서 나왔다. 훌륭한 사람들을 갖지 못하거나 큰 변화를 놓칠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